안녕하세요. 순고쌤입니다. 네, 돌콩쌤 고아림이고요. 네, 달구쌤 천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박원배 대표님 에피소드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첫 번째로 본격적인 순고쌤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순고쌤이라고 지었는데요. 일단 순고쌤에 대한 타이틀 소개부터 잠깐 드리자면 숨은 고수 선생님의 줄임말로 저희가 주변에서 알고 계시는 또는 잘 몰랐었던 또 어느 정도 각자의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서 그분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오늘 옆에 계시긴 하지만 이분을 생각하면 저는 딱 요 단어가 생각납니다. 노력. 노력의 숨은 고수, 노력의 달인, 노력의 귀재, 노력의 천재. 네, 김기훈 선생님이십니다. 아, 네. 너무 자기소개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그러면 본인 자기소개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달구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노력의 귀재, 노력의 천재로 여기 콘텐츠에 출연을 했고요. 다들 이제 노력하면서 이렇게 다들 계시지만은 조금 더 그냥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금 에피소드가 있고 초등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후의 노력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콘텐츠로 조금 음지에서 저를 양지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려고 초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풀어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실 저희가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잠깐 하면서 알게 됐었던 이야기가 아마 노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장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 왔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이고 어떤 학교에서 다녔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이제 동네는 굉장히 조그만 동네였어요. 조그만 동네였고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 한 학년에 이제 2학급 정도 있었고, 이제 6학년이니까 한 12개 학급 정도가 있었죠. 지금 규모에서는 조금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4년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슬슬 95년도? 6년도? 네네. MZ 세대십니다. MZ긴 MZ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거 어느 정도의 그 초등학교 환경이냐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 막 말씀드릴 때 진짜 깜짝 놀라는 지점이 뭐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아침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날 있었고 아침에 이제 저는 당번이었는데 어떤 당번이었냐면 그 나무를 가져오는 당번이었어요.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 난로를 교실에서 그거를 가져오는 당번이었고 아침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랑 어제 누가 대통령 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서 이 나무 난로가 나무 난로라 나도 안 됐는데 안 되셨어요? 석유 난로요. 그래요? 난로. 기름 냄새 나는 대도시에서 자라셨나봐요. 중소도시. 근데 환경이 조금 다르다는 거는 또 확실히 느껴지네요. 또 다른 혹시 더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그런 학교였고, 이제 주변을 보면은 다들 농사를 짓고, 다들 이제 또 친구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다양한 환경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시 환경이랑 조금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던 것 같고. 보통 요즘이랑 좀 또 차이가 있겠지만, 학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없었고, 물론 한두 개 정도 있었죠.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보단 조금 친구들이랑 그냥 맨날 뛰어놀고, 그냥 재밌게 지내고, 이런 환경이었고, 좀 재밌게 지냈고, 요즘처럼 경쟁한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 정도까지? 그쵸. 개구리 뒷다리 이런 진짜로요? 거 많이 튀겨 먹고. 어렸을 때는 또 먹었는데 요즘은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 문득 약간 그 노래 떠올라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약간 그 배경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학교의 풍경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원이 사실 없으면 방과 후에 이제 아이들이랑 거의 이제 계속 그냥 수업 끝나면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놀이가 이제 운동장에서 놀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실 풍경이 논밭 같은 거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막 따거나 달려가거나 뭐 술래잡기를 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친구들이랑 그냥 운동장에서 네. 그때 당시에 뭐 경찰과 도둑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도. 고전 게임. 네네. 그렇죠. 그때 고전 게임이죠. 그때 네. 뭐 그런 거 하기도 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저수지에 뭐 네. 친구들 낚시하러 물수제비 간다고 뜨고 이런 물수제비 거. 뜨고 네. 뭐 이렇게 조금 보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그곳을 벗어났던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이렇게 다니고 이제 말도 조금 발전이 있었겠죠. 발전이 그럼요. 있었는데 나름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하는 엘리트. 엘리트까지는 아니고. 그때부터 노력이 약간 싹을 트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막 엄청 노력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에 비해 조금 더 공부했다? 그냥 시험 기간에 나는 공부는 한다. 약간. 잠깐만, 근데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서 점수가 엘리트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럼 사실상 약간 요때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 돼. 사실 그때 내가 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조금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조금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네,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다른 가게 곳으로 된 갔습니다. 것이었군요. 네네. 네.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 왜 친구들도 공부를 했나요? 안 했나? 친구들은? 친구들은 이제 대도시 입장에서 보면은 공부를 조금 덜 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공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진짜 아니었는데 지금에 돌이켜보면은 공부를 좀 덜 했다. 저 역시도 공부를 한 게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그냥 그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 친구들이랑 지훈쌤의 차이점 무엇이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뭐 환경적인 차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혹시? 그 약간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집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뭔가 공부를 계속 시키려고 했고 그 환경에서 더 조금 뭐 신경을 조금 써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긴 했어. 그러니까 막 시골에서 학생들 막 노는 걸 이렇게 막 동네에서 놀고 이런 거를 막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하고 이제 보통 누나랑 같이 지내는데 둘이서만 놀고 시골에서 막 이렇게 동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동네 친구들끼리는 많이 노는데 그 지훈쌤은 계속 거기에 끼어 놀았다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간헐적으로 가서 뭐 깡통차기 하면 동네 형들이랑 너무 옛날 나오겠죠. 깡통차기 하면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가서 놀고 막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막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생각나는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번은 동네 형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다 선배들이고 막 그랬잖아요. 초등학교는 이제 선배 뭐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은 막 숨바꼭질을 했는데 저도 이제 성격이 그때 조금 뭐 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숨바꼭질을 했는데 어디 숨지? 못 찾을 곳이 어디지 하다가 네 맞습니다. 집에 숨었습니다. 숨바꼭질은 배신자네. 네네.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절대 안 거는 되죠. 기권 아니에요?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그 뒤로 보일러실은 가도 돼요. 그래서 그 뒤로 안 불렀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계속 좀 그런 환경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지낸 건 아니고 뭐 고기 잡기 하러 가면 고기 잡는 거 뭐 전 구경도 하고 이렇게는 좀 물놀이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커서 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활하는 곳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 바뀌는 언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느꼈던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계속 자라다가 그래도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엄청 잘 전교 1등? 아니에요. 전교 1등 절대 아니고요. 전교 1등 제가 그래서 조금 공부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갔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자립형 사립고 같은. 네, 그런 느낌이긴 어쨌든 시험 한데. 약간 치고 좀 선발기 좀 까다롭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진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을
쳤는지, 근데 입시 전형은 있었던 것 같고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나오는 학교였는데 이제 그때 제 환경이 되게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이제 저는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그래도 갔고, 나도 그래도 아까 그래도 나는 공부를 그래도 조금 했어 막 이랬는데, 전국에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매달 시험을 봤거든요. 매달 시험을 봤는데 진짜 거의 꼴찌인 거예요, 반에서. 몇 명 중에서? 거의 진짜 제 기억은 한 30명 중에, 반 30명 중에서? 네, 반 30명 중에 진짜 29. 잠깐만, 너무하네. 28? 네, 비슷합니다. 진짜?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조금 이게 내가 기초가 안 돼 있구나, 이걸 그때 느꼈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과 나는 공부에서는 좀 차이가 없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구나. 아하. 그때 이제 깨닫고 3월 이제 매달 치니까 3월, 4월, 5월에서 처음에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네. 그래, 나는 실수한 거야. 나는 실수한 거야. 다음에는 잘 볼 수 있을 거야. 네.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에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용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편한 거는 이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도망이죠. 그래서 자퇴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더 다녀보자. 한 학기 다녀보고 1년 다녀보자. 이렇게 놀라셨겠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막 살도 많이 빠지고 해서 그랬는데, 부모님들도 너무 안쓰러워하시고 그때 많이 좀 현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점 이후로 그 노력 어떤 노력? 이게 하위권에서 사실 그 방금 얘기한 학교를 좀 잠깐 상상을 해보면 웬만해서는 그걸 뒤집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진짜 내로라는 아이들이 한 반으로 모이면 이미 세팅된 값이 그 어렸을 때부터 또 특히 조기 교육 받았던 그런 아이들을 또 앞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아직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근데 뭐 이제 저희는 기숙사 생활이었으니까 계속 공부를 계속 했고, 뭐 기숙사가 보통 1시 정도에 그 야간 자습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1시 정도에 끝냈던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네네. 그러니까 11시에 공식적으로 학교가 끝나고 기숙사에 가면은 1시, 선택적이었나 이제 강제적이었나 생각이 안 나는데 1시였던 것 같아요. 그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1시에 했던 것 같아요. 12시인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하면 뭐 다 따로 스탠드 같은 거 마련해서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그 자습실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거의 뭐 3-4시간씩 이렇게 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6개월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이제 성적이 조금씩 이제 오르더라고요. 올랐는데,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래도 20등을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반에서 20등. 네네.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학 때도 이제 계속 공부를 했죠. 계속 공부를 하고 정말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2학기 때 돼서 중간고사 때, 그때 이게 팍 올랐어요. 네, 팍 올라와서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2등. 반에서 2등? 네, 반에서 2등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선생님이 컨닝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쵸.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의심 받았어요? 의심은 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이제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번 시험에서 진짜 놀랐다. 놀랐다. 너희들도 놀라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거 궁금해. 저도 사실 좀 약간 그 당시 분위기가 석차가 공개되는 학교였었거든요. 그죠. 네. 여기도 그래요? 네네, 석차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놀랐고, 항상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항상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구나? 자퇴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근데 했는데, 뭐 되게 막 그 정도 성적을 계속 유지한 건 아니었고,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그 상황을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로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더 3-4시간 잤다 이걸로 부족. 안 돼? 그러다 뭐 쓰러졌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 이 정도까지 쌍코피파!
뭐 그런 이런 거 거? 없어요. 뭐좀 자극적이 과한 거. 너무 욕심내신다. 기억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쌍코피 터지는 거는 코피가 많이 터지죠. 코피는 진짜 많이 터졌고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살이 15kg 정도가 빠졌었어요.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공부하면서도? 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사실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시험을 보면 항상 울었죠. 울고 네, 스스로도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울고 자퇴하겠다 막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이 진짜 쭉 빠지고 중학교 친구들이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는 그때 외박이라고 하던가 고등학교 때 이제 외박을 보내줘요. 2달인가 3달 만에 외박을 보내주는데 그래 이제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은 살이 막 쫓겨서 완전 해골됐다고 자극적이셨나요? 네. 그러면 그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몇 년 지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고향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좀 이제 좀 대리감 다른 대화한다거나 관심사. 근데 그건 되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지금 안 친한 이유나 또는 같이 대화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공통 관심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까지는 이제 연락하는 중학교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계속 대화 주제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 다른 지점도 있었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어떻게 좀 자기 전공대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슷한 관심사를 계속 모이다 보니까 계속 조금 이제 멀어지는 측면도 있고 좀 문화적으로 다른 측면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이제 고등학교 돼서 다른 환경에 갔잖아요. 네. 그 다른 환경에 간 이후에 이제 또 대학을 진학을 했으니까 대학 가서도 좀 또 다른 이렇게 새로운 문화 혹은 새로움을 좀 느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다들 교대를 나왔잖아요. 교대를 나왔는데 이게 그 시골 아이덴티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시골 아이덴티티? 그걸 잠깐만 그럼 이건 정의를 좀 짚고 가야 돼. 쌤이 늘 좋아하는 네네네. 시골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계속 살면서 좀 뭔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그 생활 방식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시골은 좀 태우잖아요.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시골은 태웠던 것 같아. 그쵸. 밭 옆에서 이렇게. 맞아요. 태우고 그냥 버리죠. 그죠. 버리고. 근데 이제 그 문화 자체가 이제 도시로 계속 나오면서 이제 대학에 특정되는 문화라기보다 도시로 나오면서 계속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안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계속 자란 친구들을 보면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안 해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조금 왜 그러지 하고 의문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어 왔고 그러면은 이런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나는 대학교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 대구 교대를 나왔으니까 저는 대구 근교에 있는 시골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근교에서 온 친구들은 다 같이 술을 먹으면 아무데나 막 자. 대구의 친구들 항상 집에 가더라. 아무데나 자는 그건 굉장히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막 같이 이렇게 여관방 같은 데 자고 아니면 동아리방 같은 데 자고 했었는데 그쵸. 대구 애들은 꼭 집을 가고 이러길래 대도시 애들은 좀 다른가? 그런 느낌이죠. 아니, 상대적으로 집이 가까워서는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 사실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지역의 특색이라거나 문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몰랐는데 남들은 해왔었고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깨달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나아가면서. 네. 지금 거의 얼번 라이프를 즐기고 있겠네요. 아, 네. 지금은 거의 준 서울인이죠. 서울 특별 시민입니다. 거의 뭐, 네. 네, 저보다 살고 계시죠. 그러면은